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AI 맞춤형 정석 9번째 시간입니다. 대세의 양걸침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화점에서 33 들어가는 바둑. 요즘 참 많이 등장하는데 한 10판에 9판 이상꼴로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죠? 거의 매판 등장하는 것 같은데요. 이 33 다음으로 또 가장 높은 빈도로 보여지는 수가 양걸침입니다. 양걸침은 왜 나올까요? 화점에서 나를자로 걸쳤을 때 과거에는 받아주거나 또는 협공을 하거나 이런 수법들을 많이 두었다면 요즘에는 손을 빼거나 또는 입구자로 붙이거나 하는 수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그런 패러다임이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자, 손을 뺄 경우에 양걸침이 등장할 수밖에 없겠죠. 양걸침의 변화, 화점의 필수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부터 저 바둑만과 함께 기본적인 것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를자 덮어 씌우는 자리가 좋아요.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 만약 이렇게 입구자로 행말한다면 3-3이 큽니다. 3-3을 두었을 때 양쪽 넘어가는 자리를 맛보고 있죠. 옛날에는 어느 한쪽을 막아서 나를자를 씌워서 두는 바둑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두는 수법은 자취를 감췄어요. 지금 개념에서 볼 때는 사라진 정석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입구자로 두는 수법보다는 붙여가는 어느 한쪽을 붙여가는 이제 진행을 선택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일단은 봉쇄당하지 않게 붙여서 붙이면 제쳐라, 제치면 뻗어라. 어느 한쪽을 붙여서 뻗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도 참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예전에는 많은 기사들이 아주 간명하게 3-3을 침입해서 실리를 챙긴 후에 선수를 잡아서 다른 곳에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진행은 흑이 만족이라는 거죠. AI에서 흑에게 퍼센티지를 더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등장한 수가 이렇게 붙여가는 수법입니다. 100의 주문은 이거예요. 끼어있고 호구치고요. 제가 90년대 초반, 중반 바둑을 공부하고 배울 때만 해도 이렇게 두는 수법들이 너무나 당연시되던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법도 어느 순간 자취를 감췄죠. 끼어가는 수가 악수라는 겁니다. 끼어 있는 수가요. 그래서 끼어 있는 수를 반드시 생략하셔야 되겠고요. 끼어 있는 수를 배제한다면 3-3 막는 수와 이 끊어가는 수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끊어가는 수는 축을 보셔야 됩니다. 축이 유리하면 이렇게 끊어서 한 점을 제압해서 두터운 모양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흑이 만족이라는 거죠. 최근에 여자 세계대회들이 참 많았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오정화 선수와 가오싱 선수의 대국에서 좀 나왔었는데요. 한번 제가 기보를 찾아서 보여드리죠. 네, 요즘에는 기보도 검색만 하면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금방 또 찾아서 왔는데요. 자, 이렇게 붙여간 장면입니다. 가오싱 선수의 흑번인데, 자, 이렇게 끊어갔죠. 자, 이을 수밖에 없는데 축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점을 제압해서 두텁게 전개를 할 수 있는 바둑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가요? 보기보다 쉬운 선택들이 참 많습니다. 프로들도 어려운 장면에서는 복잡한 변화를 피하고 일부러 간명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자, 지금부터 대세라고 할 수 있는 이 젖혀가는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쉬운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많은 기사들이 초창기에는 이렇게 호구치는 수를 참 많이 뒀습니다. 모양도 그럴싸하고요.
좀 귀도 좀 더 확실하게 삶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 그 대신에 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찔렀을 때 아무래도 이렇게 끊기는 약점이 신경 쓰인다는 거죠. 흙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흙은요, 이렇게 물러나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실리를 챙기겠다는 뜻인데, 백이 이 진행의 그 결과는 조금이라도 두텁다. 그런데 물론 백도 이렇게 찔러서 모양을 절대 결정짓지 않습니다. 그냥 이 상태로 가만히 내비두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냥 둬도 이렇게 나중에 밀어갔을 때 힘에서 좋기 때문에 지금 호구치는 변화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어가는 변화가 많이 등장하죠. 이어가는 변화는 좀 가장 어렵기 때문에 마지막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어가는 수와 호구치는 수, 그 다음으로 많이 두어지는 수가 이렇게 붙여가는 수입니다. 아마 최근 프로대국에서도 여러 판 이 붙여가는 수가 등장을 했었는데요. 제가 한번 또 찾아오겠습니다. 자, 최근에 또 열린 1300 여자 세계대회죠. 오유진 선수와 셰이밍 선수의 대국에서 등장한 실전입니다. 자하기 모양 보시죠. 오유진 선수의 흑번이고요. 지금 셰이밍 6단이 붙여간 장면입니다. 붙였을 때 찔러가죠. 베개 모양을 헝클어뜨리는 아주 기민한 수순인데요. 하나 찔러서 교환을 한 후에 이렇게 제쳐서 모양을 정리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손을 빼고 두었는데요. 요 진행이 요즘 많이 등장한다는 거죠. 자, 해설판에서 다시 보실까요? 이렇게 붙였을 때 흙의 주문은요, 받아주면 호구를 치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좀 의도를 거스르기 위해서 그냥 제친다면 있는 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백의 한 점을 제압당해서 백의 불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치기 전에 먼저 하나 찔러서 좀 끊는 약점 때문에 도둑이 이어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제쳤을 때 이 찔러둔 교환이 이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치기 전에 하나 찔러 두고요. 호구를 치고 단수를 쳐서 실전에는 오유진 선수가 손을 빼고 흑백이 바뀐 상황이었는데 대세점을 차지했어요. 근데 여기서 귀 한 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귀 한 점을 이어서 이렇게 벌리는 수까지 전개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두는 것도 한 가지 선택인 거죠. 자, 이렇게 붙여가는 수, 많은 프로들이 애용하고 있는데요. 호구 모양 급수라고 해서 이렇게 뻗는다면 이었을 때 이 교환이 흙이 득입니다. 좀 백돌이 지금 흙에 강한 돌에 가까이 가 있죠. 찔러도 있는 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 끊는 약점 지켜야 되는데 뻗어서 이것이 바로 흙의 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지금 이 장면에서는 호구 자리 급수 관계없이 늘어가는 자리가 악수이기 때문에 좀 전에 보여드린 변화처럼 찔러가거나 또는 제쳐가는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쳐가는 수법도요, 좀 사용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경우에 따라서 이 변화를 추천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특히 AI가 항상 인간의 고정관념을 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제 두던 수법, 익숙했던 수법들을 찾기 마련인데 AI에 지금 길들여지는 과정에서도 AI가 처음에 알려줬던 수를 습득하고 그거를 또 진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AI도 제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거의 매일 업데이트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실력이 향상되고 있고 진화하고 있는 거죠.
인공지능도 실력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도 예전보다 훨씬 많이 늘었어요, 실력이. 이게 좀 측정이 될 수 없는 부분이 아쉽기는 한데요. 그래도 우리도 많이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대세의 변화 살펴보시죠. 끊어가는 수가 가장 사용 빈도가 높은 수법입니다. 자, 이렇게 이어가는 수. 100 넉 점과 101점이 곳마다 동시에 흙도 미생인 거죠. 그래서 전투를 할 때 용이하고요. 만약에 100 주변이 상변 쪽이 두터운 상황이라면 약간 피해서 이런 식으로 호구를 친다든지 해서 타협을 해서 두는 수법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기억으로 최정 선수가 또 이렇게 100에 이제 상변이 두터울 적에 호구를 쳐서 둔 바둑이 하나 있었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최정 선수가 흑번이고요. 가오싱이 100번, 최근에 두어졌던 오청원배 8강전이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우변 쪽 우상기 보시죠? 우변 우상기. 우변이 지금 베개 모양이, 베개 진영이 지금 펼쳐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최정 선수가 이렇게 제쳐서 만약에 전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이어서 뒀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백돌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호구를 쳐서 타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석 선택에 있어서 배석을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백이 지금처럼 두터운 경우라면 백돌이 많다면 이제 호구 치는 수법도 선택할 수 있는 수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호구 치는 수. 이렇게 돌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요, 조금 느슨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백이 이렇게 밀었을 때 힘이 좋기 때문에 백이 손을 빼고 다른 곳에 이제 대세점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호구 치는 수는 조금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어가는 변화가 어려운데요. 네, 이어가는 변화를 꼭 배우셔야 됩니다. 이었을 때 이제 그냥 변을 벌리게 되면 이렇게 씌어가는 자세가 좋아요. 이 자리가 급소인데 이제 밀어갈 경우에 한 칸 띄어서 백이 굉장히 무겁죠? 백이 당했고요. 한 칸을 띄어야 되는데 나와서 이렇게 눌러가게 되면 흙의 만족입니다. 이것이 바로 흙의 주문인 거고요. 자, 따라서 백도 버텨야 되는데 이렇게 두 칸으로 그냥 뛰는 수. 물론 이 수도 경우에 따라서 등장하지만 일단 다가가는 자리가 기분이 좋습니다. 백이 밀어갈 때 이렇게 붙여가게 되면요. 제칠 때 이렇게 2단 제쳐서 저절로 리듬을 타면서 탄력이 생기는 형태죠. 이렇게 둬도 끊기는 약점 때문에 좀 이것은 백이 위험한 진행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백이 전투를 하고자 한다면 이 두 칸보다는 좀 더 강하게 둬야 되겠죠? 입구자의 수가 요즘 가장 많이 두어지는 수법입니다. 끊는 약점 엿보고 있어요. 그래서 약점 때문에 이어둔다면 교환 자체로 안전하게 연결은 됐지만 우형이기 때문에 약간 무겁겠죠? 이 형태는 흙이 좀 당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쌍립으로 받아주는 것은 교환 자체로 백이 굉장한 이득이에요. 이렇게 벌려도 이게 일단 덮어 씌우는 수를 방비했죠? 흙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흙도 반발을 해야 됩니다. 자, 일감은 한 칸인데요. 한 칸을 띄어서 양쪽 공격을 맛보는 거죠. 자, 이 넉점 다가서는 자리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도 지키는데요. 백도 호구 치는 경우가 있고 두 칸을 띄는 경우가 있고 세 칸 벌리는 경우가 있고 다 경우마다 달라요.
이게 착점에 따라서 이게 두터움, 실리, 여러 부분에서 이제 의견이 갈리는데요. 훅으로 칠 경우에 가장 단단합니다. 근데 들여다보는 자리가 아프죠. 들여다보면 이제 이어주면 추후 다가섰을 때 굉장한 이득이고요. 막아준다면 꼬부렸을 때 끊기는 약점을 자연히 방비하고 있죠. 물론 훅도 꼬부리기 전에 먼저 상변을 다가서서 공격을 할 겁니다. 백도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밀어서요. 그죠? 따라서 놀다가는 꼬부려서 빈삼각 우형이 되죠? 요거는 백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백도 이렇게 막아서 이제 모양을 잡아야 되는데 흑도 이렇게 막게 되고요. 2단 제쳐서 한 점 이렇게 잡을 경우에는 중앙으로 돌파돼서 탈출하는 탈출구가 생겼기 때문에 백도 충분히 둘만한 싸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이어가는 수법을 제가 가장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연구가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매 판마다 선택이 달라져요. 주변 배석에 따라서 또 전혀 다른 바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을 보여드리자면 이 한 칸의 개념은 이 2점 공격과 이 넉 점 공격을 맛본다는 거죠. 백도 벌리는 수가 3가지로 다양한데 호구가 가장 단단하고요. 만약 이 정도로 넓게 벌린다면 좀 전처럼 이렇게 다가섰을 때 중앙을 틀어막고 변을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변을 뻗어둡니다. 뻗고 백을 탈출시켜 주되 끊어서 단수를 칠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좀 굉장히 활용이 많거든요. 여기까지 선수이기 때문에 끊는 약점이 사라졌죠. 이것은 백이 당했습니다. 백도 아래를 쳐야 되는데 나가서 이렇게 한 점을 제압하면서 난전으로 이끌어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이 백의 벌림이라든지 이 간격이 실전 형태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전에 한 칸의 변화를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어깨 짚어가는 수를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의 의미는요, 흙이 굉장히 허술하잖아요. 그 인간의 심리를 이용한 수입니다. 보통의 인간이라면은 참지 못하고 바로 나와서 끊을 것 같아요. 요것을 노리는 노림수인데요. 나와서 끊는다면 반대편을 끊습니다. 단수를 치게 되고요. 나올 때 막아야 되는데 이 끊는 약점을 이용하는 거죠. 단수를 칩니다. 나와야 되겠죠? 밀어갑니다. 요것이 바로 흙의 노림인 거죠. 보시면 지금 이 2점을 축으로 잡는 수와 이 한 점을 끊어서 잡는 수가 맛보기로 백이 딱 걸려든 형태라는 거죠. 따라서 백은요, 나와서 끊는 수보다는 타협을 하는 편이 좋겠는데요. 네, 여기서 이렇게 밀어서 그냥 실리를 챙기는 편이 아주 간명합니다. 제치면은 따라 제쳐도요, 또다시 2단 제칩니다. 양단수 때문에 결국 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늘어서 안정을 취하면 여전히 꼬부리는 뒷맛이 남아있죠. 여기 지키기엔 발이 너무 느려요. 벌려가면요. 그래서 흙도 이런 식으로 다가서야 되는데 네, 백도 이렇게 밀어서 얼마든지 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흙이 이렇게 어깨를 짚어가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타협을 하면서 이렇게 실리를 챙기면서 들어가는 수법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흙이 이어갔을 때 윗구자로 들어가는 수가 가장 전투지향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수법인데요. 최근에 바둑에서 이렇게 한 칸 뛰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AI가 알려준 신수였는데
좀 숨겨진 음모가 있었어요. 흙이 이렇게 붙여가는 자세가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존의 두 칸을 띈다면 이렇게 두고 백이 밀었을 때 나와서 2단제 치는 자세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백돌의 위치가 호구 모양에 있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끊는 약점이 사라진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만약에 두었을 때 붙여간다면 호구 자세가 안성맞춤이죠. 2단제 쳐도 전혀 탄력이 생기지 않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백의 주문인 거죠. 그래서 흙은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자리를 들여다보는 수가 최선입니다. 자, 벌려가면 찌르고 막아서 정리하면 되고요. 좀 전에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흙의 만족이라는 흙의 주문이라는 그 변화 흡사하죠. 백은 이렇게 밀어야 되는데 뻗을 때 입구자를 두어서 흙의 연결을 강요하고요. 자, 백은 호구로 지켜갑니다. 이렇게 두고 다시 변을 다가서서 또 복잡한 전개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 또한 실전 배석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칸이 새롭게 개발된 신수 중 하나였는데 막상 들여다보는 수로 인해서 큰 위력은 발휘하지 않는 그런 수법이었습니다. 자, 양날일자 걸침, 이 붙여갔을 때 제치고 있는 변화가 요즘 가장 많이 등장하면서도 복잡한데요. 요즘 실전들을 제가 모아봤습니다. 실전 감상하시죠? 자, 이 바둑은 흑이 왕천싱, 백이 위리진입니다. 자, 위리진 선수가 붙여가자 왕천싱 선수가 이렇게 이어서 한번 싸워보자. 있는 수법은 전투를 지향하시는 분이라면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두 칸으로 약간 느슨하게 받았어요. 두 칸보다는 입국자 이런 수들이 좀 더 힘을 받쳐주는 수법인데요. 자, 실전에는 어려웠는지 손을 빼고 3-3을 갔고요. 이렇게 되니까 덮어 씌움을 당해서 공격의 주도권을 뺏긴 형태였습니다. 네, 이 바둑은 왕천싱 선수가 명곡을 뒀다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좌상기의 변화, 위리진 선수가 전투를 피한 감이 있죠. 자, 계속해서 다음 실전 살펴보시죠. 자, 계속해서 흑 오효진, 백 왕천싱 선수의 천태산배인데요. 자, 이 대국에서도 양걸침이 등장했습니다. 오효진 선수가 붙여가자 왕천싱이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싸우고 싶을 때는 이어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그 하변 쪽, 좌하변 쪽에 흑돌이 두터운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어둔다면 입구자로 전투가 일어났을 때 흑이 좀 유리하다라는 그런 술기로 지금 보여집니다. 따라서 실전에 왕천싱 선수가 이렇게 붙여갔는데 오효진 선수가 이렇게 붙여서 좀 전에 제가 알려드린 정석대로 전개를 했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정석 선택은 백이 좋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니까 그 하변 쪽에 흑의 진영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제가 AI를 찍어보니까 여기를 찌를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제쳐서 백이 호구를 칠 때 단수를 하나 교환해 놓고요. 이렇게 다시 귀를 제쳐서 한 점을 끊어 잡았을 때 가만히 뻗어두라고 하네요. AI가 이제 추천한 수법인데 이렇게 뻗었을 때 만약 손을 빼면 이렇게 늘어가서 좀 많이 당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요. 그 선수로 이렇게 싸발림을 당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흑이 이 진행을 선택했었더라면 실전보다는 낫었다라는 거죠. 네, 이번 판도 여자 선수의 대국인데요. 미국 대표로 나온 펑인 구단과 루민취안 선수의 대국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요. 만약에 요즘 조금 공부를 한 기사였다면 이 끝자를 뒀을 것 같아요. 그런데 펑이인 구단이 이렇게 변을 벌려가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어깨 짚어가는 수가 굉장히 좋은 자리, 통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이렇게 실전 진행이 전개가 되었는데 이 진행은 백이 만족이라는 거죠. 이렇게 마감한 둬도요. 근데 실전은요. 흙이 조금 많이 벌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끊어가는 약점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로민치안 선수가 이 끊어가는 절묘한 응수타진을 이용해서 자,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이렇게 반격을 시도해서 이 바둑이 백이 이제 초반에 낙승으로 끝이 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만큼 이 양걸침의 변화가 많이 등장하고 있고 또 필수적으로 좀 공부를 해야 되는 변화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화점에서 등장하는 양걸침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조금 긴 시간이었는데요. 제가 좀 다양한 실전들을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왜냐면 판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두는 것이 올바른 정석 선택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정석은 절대 암기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감상하고 그 행마를 익히는 것만으로, 눈으로 그냥 보는 것만으로 도움이 되시니까요. AI 맞춤형 정석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너무 어렵지 않게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